기자쇼 완주영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걸그룹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바로 뉴진스입니다. 뉴진스 사태가 사실상 저는 파국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5인조 원형 완전체를 유지하면서 복귀하면은 그래도 뉴진스의 과거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완전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만 빠지게 된 것인지, 더 나아가 다니엘의 위약금 소송 규모는 얼마나 될지, 아울러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도어의 입장문을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 및 새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어도어가 지난 11월 12일입니다. 공식 입장을 냈는데 그때 뉴진스 멤버 혜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후 무려 47일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세 멤버도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도어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한이입니다. 한이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한이 남극에 갔습니다. 돌아온 후에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서 계속 어도어와 얘기를 해왔고 한국 방문 후 최종적으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국감 나갔었죠. 국회 청문회. 과연 본인 의사로 나간 것인지 혹은 민희진 전 대표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 내용은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왜 한이는 전격적으로 합류하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한이는 한국에서 가족들 없이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전 대표의 의견에 더 많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어도어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법원 판결도 나왔고 전후 사정을 다 재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도어의 말이 옳다라고 한이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다음은 민지입니다.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의 취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민지는 과연 다니엘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한이 쪽으로 갈까요? 세 명은 마지막까지도 한 뜻을 품었었는데 한이가 먼저 어도어로 함께 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이보다는 다니엘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지가 돌아올 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다면 굳이 어도어가 이 시점에 민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이 입장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며칠 더 기다리더라도 한이, 민지는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입니다 라고 입장을 내는 게 훨씬 더 어도어에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을 이날 해지를 하면서 입장을 내는데 민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같이 유보적인 반응을 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이보다는 다니엘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가장 중요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상대적 강성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손꼽혔었는데 다니엘의 좀 입장문 안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가족 1인이 등장하랍니다. 한이도 이번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개선했죠.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가족 1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도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함께 법적 책임을 물겠다. 이 이야기인즉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감에 있어서 어도어가 문제 제기할 것이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취재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다니엘과는 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을까?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취재한 바는 이겁니다. 자, 가처분 이후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내서 어도어가 승소를 했죠. 즉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 맞다라고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개별 활동 정황을 어도어 측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체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앞서 현과 함께 마라톤을 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뉴진스 활동으로서 소속 관계인 어도어를 배제하고 따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를 어도어가 파악을 했다는 거죠.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이 역시 어도어의 주장일 수 있고요. 최종적인 내용은 법원 판단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할 때는 귀측 사유가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귀측 사유 중에 굉장히 크게 보는 게 바로 본안 소송을 마친 후에도 다니엘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려는 정황을 어도어 쪽에 어느 정도 포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위약금 소송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 전속계약서상 통상 아이돌 그룹의 계약기간은 7년이죠. 뉴진스는 2022년에 데뷔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3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위약금 산정 기준을 보면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뉴진스의 계약 조건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관계자 간 나눈 대화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등장을 해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4천억에서 6천억 원대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그런 내용이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죠. 다만 위약금 규모는 양측의 과실 인정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계약 해지 시점은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로 하면은 이 사태가 불거졌던 1년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는 뉴진스가 최고의 주가를 올릴 때였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로 하면은 위약금 규모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어도어는 법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뉴진스가 활동하던 그 시점, 딱 그들이 활동을 멈춘 그 이후에는 사실상 뉴진스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2개년이 기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순 5분의 1 계산을 하더라도 다니엘에게 800억에서 1200억 원 정도의 위약금 소송을 벌일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릅니다.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종의 벌칙, 벌금인 거죠. 그것 따르고 손해배상액은 따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수백억 원 단위라는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마 먼저 어도어가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양측이 법적 싸움을 하고 있더라도 걸그룹 멤버 개인 한 명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의 위약벌,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면은 전담 재판부 배당이 되겠죠. 이때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원고 소가인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백억 원 단위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역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에서 3년, 3심까지 가려면 이렇게 걸립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변호사 비용 역시 많이 들어요. 또한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다니엘의 활동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일단 그룹 단위 활동이 아니어서 개별 활동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개별 활동, 솔로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근데 다니엘과 손을 잡는 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어도어가 또 척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니엘이 민희진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OK 레코드와 손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하나의 경우의 수도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도어의 입장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 자, 이 두 사람이 뉴진스 사태를 촉발시켰고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이탈하게 만들었고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늦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게 모두 이들 탓이라고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 역시 어도어에게 있죠. 이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겠다는 게 현재 어도어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위약벌,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적정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건데 반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승소했다. 그러면은 어도어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더 나아가 뉴진스는 어떻게 될지 놓고 보면은 일단 3위는 확정입니다. 혜린, 혜인, 그리고 한이. 민지와 다니엘 중에 다니엘은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민지인데 제가 현재까지 보기로는 민지 역시 다니엘의 길을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원형이 깨지면 팬덤 역시 흔들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추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저희가 계속 취재해 가면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께 해당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